받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비판 보도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당에서도 이제 비판하는 논평들을 꽤 냈는데, 어제 이제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이제 MBC 뉴스 데스크를 콕 집어가지고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행태, 그러니까 제목이 서울에 박정희 동상 세우자, 헌재 폐지하자, 지지층만 몰두 물음표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적대 정당을 인용해 우리 당 경선 후보를 극으로 몰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욕보이는 행태를 경종을 울리고자 해당 보도를 언중히 제소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 지금 이러한 뭐 논평과 그리고는 이런 뭐라고 할까 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국민의힘이 뭐 이런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좀 짚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 시작이네. 큰일 났네. 조만간 또 취재 편의점 또 고발장이 막 날아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정말 이번에 이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런 식으로 예. 이렇게 뭔가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각당의 논평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또 예. 소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조국 혁신당 강경수 의원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소개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도 본격 선거 국면 들어갔다라고도 하지만 이거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의힘 정당 간판을 고발의 힘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고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송사가 걸린다는 것은 진짜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곤란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그렇죠.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당에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도 참 저는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비판할 건 비판을 해야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예. 자 그리고 물어보겠. 의원과 관련해서는요. 아까 이제 그 김문수 후보 캠프에 별로 현역 의원이 좀 적다 이런 네, 포인트 네, 짚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추가적인 이제 아마 이 캠프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아팠으니까 계속 좀 인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김문수 캠프에서 밝히기로는 아직 지지 의원 명단이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최소 5명에서 10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박수영, 엄태영, 장동혁, 이뉴한, 김미애, 박대출이 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밝혔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네. 저기 뭐야 한덕수. 한덕수 아니에요? 아니,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장동영 의원 입장 공지가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김문수라 콕 짓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예.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공지 등은 일절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선거다. 네, 진짜 네, 선거다. 네. 선거의 이렇게 기간이 보셔야 될것 왔다. 같습니다. 일절 사실이 아니다. 네, 뭐 장동영 그런 공지를 의원실 냈네요. 공지를. 보니까 물론 예. 김문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근데 네. 김문수 의원실에서 낸 거 아닙니까? 그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공보에 아침에 예. 뿌린 거거든요. 예. 8시 42분에 10시 42분에 8시 42분. 8시 네. 42분에 정말 치열하게 이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저는 홍준표 캠프에서는 가장 눈여겨봐야 될 사람은 이철규 의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철규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친윤 핵심이라고 그렇죠. 보이기도 예.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뭐 장제원, 권성동이라고 하는 초기의 개국 공신들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제거됐다라고 보이는 그 지점에서도 끝까지 이제 마크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실제로는 홍준표 시장과도 그렇게 사이가 막 살갑진 않았었는데 네. 이 국면에서 캠프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시그널이 무엇인지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깊이 보면은 뭐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윤석열을 위시한 사람들이 한덕수를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 가장 만만한 후보는 역설적으로 김문수 후보일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초장부터 한덕수 후보와의 여러 가지 단일화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고 그리고 김문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성향이라는 것이 확장성의 문제를 뛰어넘는 과정에서 한덕수가 포섭하기 굉장히 좋은 형태의 인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이 영향력을 이 대선판에 크게 끼치고 있다고 한다면은 친윤 의원들 다수가 어떻게 보면 김문수 캠프에 나타나도 굉장히 이상하지 않을 법한데 네. 지금 이런 수요가 현격하게 드러나지 않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김문수에 대한 여러 가지 후보 선호라든가 윤석열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어쨌든 본격적인 대선판이 열린 것으로 보이고 그럼요. 네. 각 그 후보 캠프마다 이제 공방전을 주고받게 되고 경선이 제일 또 치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의힘 이제 4인 컷오프에 누가 들어갈 거냐 이제 논란이 좀 있던데 저는 어제 좀 충격받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제대로 노이즈 마케팅을 했죠.
그 사진 하나 저하고 예. 좀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건지 예. 모르겠는데. 예. 어제 사실 여의도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사진이라는 아.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암만 선거가 급하다 하더라도 드럼통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예.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정말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 사진입니다. 예. 네. 오늘 그-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네. 당근에서 저거 드럼통을 샀다. 당근에서? 예, 그 중고거래 마켓 있지 않습니까? 예. 당근에서 저걸 샀다. 통 저게 어디서 났을까? 저도 예.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영화 세트장에서 어디 가서 구했나 했더니 당근. 예, 또 예. 당근에는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까지 이제 지금 뭐 절박하게 드럼통까지 들어가가지고 근데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무슨 굴복을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 그리고 자기가 직전까지 윤석열 예방하면서 그 권력을 굉장히 한껏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금 마치 태세 전환해가지고 네. 약자 코스프레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게 나쁜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극우 지지층을 보고 한 게 분명합니다. 왜냐면은 저게 쉽게 얘기해서 극우들 사이에서 네. 드럼통 밈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그랬냐? 이게 2013년도 개봉한 영화 신세계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조폭들이 네. 반대 세력을 담글 때 드럼통에 집어넣고 물에 빠뜨리는 거라는데 네. 그 밈이 왜 나온 거냐? 네. 그 이재명 전 대표가 네. 실제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빗대 가지고 극우 세력들이 네. 이런 밈을 만들어서 돌리는데 어.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양상을 띠면서 지금 표를 구걸하는 행태인 겁니다. 한뎁스 기치 보면은 굉장히 인권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 근데 진짜 좀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제 말씀 주신 그 내용에다가 아무리 표가 급하다 하더라도 이제 특정인에 대해서 저렇게 아주 그 노골적으로까지 해야 되나? 그렇죠. 라는 악마화하고 생각이 있는 좀- 모습인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예. 뿐만 아니라 저게 우리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지지자들 사이에 적대감을 더 불러일으킬 만한 행태일 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각을 세워야 될 사람은 본인한테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그렇죠. 대통령입니다. 예. 전당대회 때 아예 대놓고서는 찍어 예. 눌러서 출마를 못하겠던 맞습니다. 모습이었었고 그 당시에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의 어머니 심정으로 자기가 이걸 포기한다는 식의 말까지 했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피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가장 크게 많이 받아놓고서 이런 식의 정치적 마케팅을 활용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 정치에 끼치는 해악이 클 거다라는 걱정이 들긴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러니까 끝내 이제 그 네. 본인이 그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 빠루 여전사로서 심지어 그거 재판 아직 1심도 재판 결과가 안 그러니까요. 나왔어요. 5년째 재판을 받고 예. 있는지 6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지 기소부터 하면 6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행태를 범하는 건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건데 사건 발생부터 6년. 사건 발생부터. 예. 근데 다 종합을 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그래도 4인 가운데 누가 들어갈지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본적으로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극단적인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지금 본인이 자칫하면 다음 주 화요일 발표된 1차 컷오프 명단에 네. 못 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강렬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이제 언론의 분석을 대체적으로 종합을 해보고 여론조사 지형을 보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 구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정말로 의미 없는 서류 심사 탈락이 예상된 후보를 제외하고 8명으로 추린다고 한다면은 네. 3강, 음. 2중, 3약 체제라는 분석이 많은 것이고 네. 그 3강이라고 한다는 것은 김문수, 그다음에 홍준표,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막차 마지막 네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는 그렇죠. 문제가 남는 것이고 안철수와 나경원이 굉장히 경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데 꼴등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새로 확장을 하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일단 전략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네.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재명을 때려서 윤석열 지지층의 표를 얻어오려고 하는 것이고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면 한동훈을 때립니다. 네, 맞아요. 자기랑 계엄에 대해서나 네. 탄핵에 대한 생각이 가장 흡사한 한동훈을 때림으로써 네. 반사이익을 노리는 건데 이건 네. 기본적으로 컷오프 통과 전략으로서는 자기 지지층 집토끼조차 못 모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절박한 호소의 다름 아니다. 이런 해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